한국인들은 중국말을 왜 할 줄 모르죠? 당장 중국말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한국인은 당연히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하지 않나요? 중국의 한 대학교 강의실 한 학생에게 교수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수업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 유학을 온 프랑스인 줄리에트라고 합니다. 고향인 프랑스에서 중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중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것이죠. 사실 저는 대학교에 갈 생각이 없었고 빵집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에게 제빵 기술을 배워서 빵집을 이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가게가 쫄딱 망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꽤나 힘겹게 살게 되시면서 저의 빠른 독립이 절실했거든요. 사실 어머니께서는 10년 전쯤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희 집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낸 이후에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들이셨고 그 새어머니가 중국인이셨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자 새어머니는 중국에서 듣던 음악과 비슷하다면서 한국 문화가 전부 중국을 베낀 것이고 중국 시골 어딘가에서 먹던 음식들을 한국의 음식인 양 가져가서 세계에 팔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국을 이미지만 보고 좋아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하시곤 했죠. 이렇게 저는 친구와 새어머니의 영향으로 중국에 큰 관심을 가졌고 중국의 드라마, 영화 등을 보면서 꿈을 키웠던 것입니다. 중국처럼 넓은 땅을 지니고 수많은 인구가 지닌 나라에 가면 좁은 프랑스보다도 훨씬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중국 유학에 가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중국에 살고 있는 새어머니의 친척분의 집에서 머물 수 있었거든요. 저희 프랑스 집은 시골이라서 도시에 월세방을 얻어야 대학을 다닐 수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꽤나 괜찮은 대학교 옆에 살고 계시는 외삼촌의 집에서 지낸다면 굉장히 저렴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동양 문화에 관심이 많았기에 아시아문화학과를 다니게 되었고 새어머니께 배운 유창한 중국어를 통해서 중국인처럼 지낼 수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사귄 제 중국인 친구들과 가끔 만나기도 하면서 저는 정말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 학과에는 한국인 친구가 한 명 입학을 하게 되었고 많은 친구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같은 유학생의 처지였기 때문에 그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 유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 친구와 저는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중국에게 꽤나 많은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한국의 문화는 당연히 중국에서 베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불편할 만한 이야기는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른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 학생에게 중국어를 제대로 할 줄 모른다며 마구 놀려댔지만 저라도 타지 생활의 어려움을 공감해주면서 친해지려 했죠. 그는 처음에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눴고 함께 한국의 음식이나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역시 그는 한국 문화는 당연히 한국 고유의 문화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저에게 된장찌개나 불고기에 대해서 설명하곤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음식들이 중국의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저에게는 그의 말이 너무나 답답하게 들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런 문화의 본원이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았고 그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저와 토론을 하게 되었죠. 그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유럽인은 처음 봤다면서 그런 주장은 보통 중국인이 한국의 문화를 흡수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며 저에게 대학생이라면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지내라는 충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저에게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한국인 친구는 차분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대학 강의실에서 나누었던 토론과는 달리 더 많은 자료와 역사적 사료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줄리에트, 너가 말하는 대로 중국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가까운 관계였고 문화적 교류도 많았지만 그 말은 한국이 중국을 베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어. 너가 아는 된장찌개나 불고기, 심지어는 김치 같은 음식도 그 기원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독특한 이야기가 있어. 한국 음식의 역사적 배경은 중국과도 일본과도 다르지. 그건 오랜 세월을 거쳐 한국에서 발전해온 것들이거든. 그는 책과 문서들을 하나씩 꺼내며 한국의 고대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료들과 고문서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며 한국이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는 고대 한국의 한문 기록들과 그 시기 한국에서 사용된 전통적인 의상,
건축 양식 등을 보여주며 한국 고유의 특징을 설명해 주었죠. 예를 들어 한국은 기원전 3세기부터 한반도의 중심에서 독립적인 왕국을 유지했어. 고구려나 백제, 신라 같은 고대 한국의 왕국들이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지.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이끈 조선시대의 역사적인 업적들, 그 전쟁의 전략과 전술은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었어. 그게 바로 한국 문화의 고유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 그는 차례차례 그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한국이 어떻게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속에서 독립적이고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해 왔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는 그가 한국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들이었습니다. 그의 진지한 태도와 열정이 전해지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중화라는 개념이 있잖아. 그건 중국이 가장 위대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주장하는 이론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은 그와는 다르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다른 문화와의 교류를 중요시해 왔어. 물론 중국 문화에서 배운 것들도 있지만 그게 한국의 전통을 만들지 않다는 거야. 그의 설명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한국이 중국을 따랐다거나 베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그동안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언급한 역사적 사건들, 예를 들어 한국의 독립운동, 한국전쟁 이후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최근의 경제적 성공들은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음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그 자체로 정말 독창적이야. 그리고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그저 중국이나 일본을 모방했기 때문이 아니야. 오히려 그들은 한국의 강한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독립적인 나라로 성장한 거지. 그의 말은 단순히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 한국이 진정으로 고유한 문화를 창조하고 그것을 지키며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을 확실히 전달했습니다. 이날의 대화는 나에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중심의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봤던 나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한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독자적인 문화적 가치를 지닌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인 친구는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고 깊어지며 내가 들은 이야기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다가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줄리에트, 사실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중국보다 훨씬 더 거대한 나라였어. 단순히 오늘날의 크기나 영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정치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한국은 정말 큰 나라였다고 할 수 있어. 그는 그렇게 말을 꺼내며 고대 한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구려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 있지? 고구려는 단순히 한국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한때 중국을 위협할 만큼 강력한 국가였어. 고구려는 한때 만주와 한반도, 심지어 중국 북부까지 차지했었지. 당시 고구려는 중국의 여러 왕조와도 싸워가며 국력을 유지했는데 그때의 고구려는 사실 지금 중국과 비교해도 그리 뒤처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그는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며 고구려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구려는 단순히 중국의 동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어. 고구려의 군대는 당시 중국의 많은 왕조들에 맞서 싸우며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중국은 고구려를 두려워할 정도였어. 특히 고구려가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를 상대로 벌였던 전투들은 그 시대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전투였지. 그는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왕국들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백제와 신라도 마찬가지야. 백제는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신라는 고대 삼국을 통일하면서 한반도 전역을 하나로 묶었지. 그 당시 신라는 문화적으로도 매우 발전된 나라였고 그 문화는 이후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어. 그의 말은 점점 더 역사적 깊이를 더하며 저는 그가 말하는 고구려의 전투와 삼국시대의 문화적 발전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오늘날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한국은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대한 나라였어. 그리고 한국이 가지는 독립적인 문화적 정체성은 단순히 한 나라의 특성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는 마치 고대 한국의 역사를 손에 쥐고 그것이 어떻게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려는 듯 매우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단순한 국가의 크기나 물리적 영역의 크기를 넘어서 역사적인 위대함과 문화적인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 예를 들 수 있어. 그 당시 일본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전술은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창적인 것이었어.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강력한 함대를 상대하면서 단지 군사적 승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승리를 거둔 것처럼 한국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문화적 유산과 역사를 가진 나라야. 그의 설명을 듣고 저는 그가 말하는 것에 점점 더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한반도의 작은 국가가 아니었고 역사적으로도 거대한 나라였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그 단단한 역사적 기반 위에 현대적인 발전을 더했기 때문이야.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은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지키며 지금의 강국으로 성장했어.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고구려와 삼국시대의 위대함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어떻게 중국과 일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독립적인 정체성을 확립해 왔는지를 이해하면서 한국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친구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그와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역사적인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흥미가 깊어졌고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서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항상 한국의 전통과 자부심을 자랑스러워했고 그 열정은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마치 한국에 대해 더 배워가는 여행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가까워질수록 중국인 친구들과의 거리가 점차 벌어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싶었지만 점점 더 그들이 저를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인 친구들은 저와 대화할 때 더 이상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제가 한국인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일부러 자리를 피하거나 말을 적게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한 건 아닌지 고민했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친구들은 제가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점점 더 배워가고 있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점점 더 한국 쪽으로 기울어가는 모습이 보였을 것이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그들과의 거리가 생기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이상 중국인 친구들과 가까워지려고 애썼던 것보다는 오히려 한국인 친구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배워가면서 저는 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그의 생각과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한국의 위대함을 알려줬을 때 느꼈던 감동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저를 이끌었습니다. 결국 저는 중국인 친구들과의 관계보다 한국인 친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도 모르게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수업 시간에 한국에 대한 언급이 꽤나 많았습니다. 중국인 교수님들은 전부 한국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인 양 소개하셨습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설명할 때도 그들은 그것을 중국에게 지배당한 소수민족의 역사로 규정하며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한 부분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수님들의 설명은 마치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일부였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도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수업을 듣는 동안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배운 한국의 역사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분명 한국의 역사 속 중요한 왕국들이었고 그들이 남긴 유산은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들을 중국의 역사 속 소수민족으로 간주하며 그들의 문화와 독립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특히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다룰 때 교수님들은 그들이
중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민족이라는 주장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와 언어를 중국의 영향 아래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사실상 중국의 역사의 일부로 만들려는 듯한 시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혼란스러웠고 또한 이런 역사적 왜곡에 대해 강한 반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한국이 겪은 역사적 고난과 독립적인 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에서 배우는 역사와 사실이 어떻게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그 나라의 역사 교육이 얼마나 일방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중국의 역사 수업이 계속해서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왜곡하며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 중에 중국인 교수님께서 우리가 배운 고구려와 발해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하시고 갑자기 우리 반의 한국인 학생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한국에서는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겠냐? 고 물으셨습니다. 한국인 학생은 잠시 망설였지만 차분히 대답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대답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학생이 중국어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갑자기 화를 내셨습니다. 왜 중국어를 제대로 못하냐? 중국에서 공부하는데 중국어도 못한다면 어떻게 제대로 공부하겠냐? 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교수님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격렬했고 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업이 잠시 중단된 듯한 분위기가 되었고 그 학생은 얼굴이 빨개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며 그 학생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중국어를 배우고 있었지만 아직 유창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것뿐인데 교수님의 반응은 너무 과도하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인은 중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 한다며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라도 중국어를 잘해야 한다는 식으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학생은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교수님은 그 학생을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쳐다보며 수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 얼마나 당황했을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중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언어 장벽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학생이 계속해서 대답을 못하자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서 중국어를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중국이 이렇게 큰 나라인데 왜 그 작은 나라가 중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않느냐? 한국은 예전에도 중국의 속국이었던 적이 많은데 그런 역사적 관계를 생각하면 중국어를 못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며 다시 한번 화를 내셨습니다. 교수님의 말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수업 중에 분위기는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그 학생은 교수님의 말에 당황한 듯 얼굴이 새빨개졌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려면 중국어를 잘해야 한다. 한국도 이제 중국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중국어를 못 배우냐? 며 마치 학생에게 개인적인 문제를 들춰내듯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학생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더욱 어색하고 압박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다른 학생들 또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중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너무 지나치다고 느껴졌고 특히 그 학생이 아무 잘못도 없이 언어적인 이유로 그렇게 큰 압박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학생이 중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심하게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학생은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고 중국에서의 삶에 적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그런 태도는 그 학생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친구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친구가 겪은 불공정한 대우가 너무 불쾌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과 중국인 학생들 앞에서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역사에 속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이는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제게 집중하며 들었고 저는 고요히 그들에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구려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걸쳐 있었던 고대 국가로 고구려의 영토는 현재 중국 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당시 중국 북동부를 포함한 광대한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왕국으로 존재했으며 그 역사는 한국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 친구와 함께 공부하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는 한 나라로서 중국과 맞서 싸우기도 했고 그들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한나라와 진나라, 수나라,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고구려는 강력한 국가였으며 여러 차례 그들의 침입을 물리친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고 그의 통치 아래 고구려는 가장 번성했던 시기를 맞았습니다. 또한 고구려는 독립적인 문화와 정치 시스템을 지니고 있었고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차 감정을 담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를 자기 역사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진행해온 역사 왜곡과 관련이 깊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으며 그런 주장은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발해 역시 중국과는 별개의 역사적 존재였습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후계 국가로서 그 자체로도 독립적인 국가였고 중국의 역사와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 두 나라의 후손이자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그 누구도 우리의 역사를 왜곡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들에게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해야 하듯이 다른 나라의 역사도 존중해야 합니다. 역사에는 정확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왜곡은 그 누구에게도 이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존중합니다. 그 말을 마친 후 저는 한동안 교수님과 중국인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렸습니다. 교실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고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며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 친구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싸우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제 말을 들은 후 갑자기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한국이 중국보다 우월하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국에서 배운 거냐?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저는 어처구니없이 당황했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없다고. 한국처럼 가난한 나라를 두둔하는 프랑스 학생도 결국은 가난한 학생이 될 거야. 교수님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공격적으로 들렸습니다. 그의 말에는 분명히 저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고 그럴수록 제 안에서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변의 중국인 학생들도 눈을 크게 뜨며 교수님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한국을 낮추는 말을 끊임없이 덧붙이며 저에게는 못마땅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어떤 말을 하든 이제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고 말할 때 저는 그들이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 발전은 오직 국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 덕분에 이뤄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그들이 쌓아올린 기술력과 산업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나라가 우월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한국은 그 자체로 발전과 성공의 상징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는 그저 가난한 나라의 역사가 아닙니다. 한국은 문화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이 말이 교수님에게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믿는 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수님과 중국인 학생들 앞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 발전을 자신 있게 설명하며 그들이 가진 편견을 깨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한국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하게끔 만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쉬고 한국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제 말에 고마운 눈빛을 보내며 저를 응원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싸움이 단순히 교수님이나 중국인 학생들과의 논쟁이 아니라 한국과 그 역사에 대한 진실을 바로잡는 일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중국인 학생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당신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그 학생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 급하게 책을 집어들고 제 쪽으로 던졌습니다. 책은 제 옆을 지나가며 바닥에 떨어졌고 그 학생은 이어서 저를 향해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이 순간적으로 정적에 빠졌고 모두가 그 학생의 폭발적인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학생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르고 그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한국이 뭔데? 저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침이 제 옷에 떨어지자 갑자기 온몸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학생의 눈빛은 너무나도 공격적이었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채 바로 강의실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급히 자리를 떠나며 그 학생의 분노 가득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너 같은 유럽인이 한국을 두둔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마저 무시하고 마치 도망치듯 강의실을 벗어났습니다. 교실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스쳤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혼란스럽고 그 순간 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강의실을 벗어난 후에도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어지러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와야만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혼자서 그 모든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모든 일이 너무 혼란스러웠고 더 이상 여기에서 지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한국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보자. 너도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직접 가서 그 나라를 경험해보자. 친구는 처음에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정리가 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태도도 매우 친절하고 예의 바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은 너무나 효율적이었고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의 모든 지하철과 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질서 있게 대기하는 모습은 너무나 신기했고 그때서야 제가 그동안 중국에서 느꼈던 혼잡함과 불편함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의 거리에서는 고급스러운 현대적인 건물들이 곳곳에 있었고 전통적인 한옥 마을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문화와 현대적인 발전이 공존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의 음식들을 처음 경험했는데 고기와 채소가 풍성하게 담긴 비빔밥, 그리고 매운 국물에 김치찌개를 맛보며 그 맛의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중국에서 먹던 음식과는 차원이 다른 맛과 질감이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속도와 사람들의 열정,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문화와 역사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마다 깨끗하게 정리된 환경, 첨단 기술이 적용된 쇼핑몰과 카페,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같이 서로 배려하는 모습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불편함과 복잡한 감정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저는 정말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로 점차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빠져들었고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발전된 곳이었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높았으며 시민의식 또한 뛰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안정감을 주는지 이제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머물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중국에서 생활할 때는 사람들의 성격과 태도가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하거나 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고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종종 눈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길을 묻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은 바로 멈춰서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고 심지어 그 사람이 가는 방향까지 함께 가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중국에서는 흔히 보기 힘든 일이었기에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매너가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고 소음을 최소화하며 조용히 대화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종종 사람들이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서로 간섭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저에게 큰 차이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깔끔한 성격도 눈에 띄었습니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쓰레기가 거의 없었고 사람들이 항상 청결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느껴졌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구역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그 구역을 어기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한국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종종 길거리나 공원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기오염도 심했던 반면 한국은 청결과 환경 보호가 정말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인들이 다른 사람의 사적인 공간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때때로 사람들의 사적인 공간을 침해하는 일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다가갈 때도 조심스럽고 예의 있게 다가가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태도와 성격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점점 더 즐거워졌고 이 나라에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한국은 사람들 간의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나라였고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저는 그동안 중국에서 가졌던 한국에 대한 오해들을 완전히 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편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자주 한국을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듣기도 했고 심지어 한국 문화가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라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경험해보니 그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죠. 한국은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문화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와 일상적인 생활의 질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대도시의 혼잡함과 거대한 규모에서 오는 불편함이 많았고 사람들이 때로는 무례하거나 무관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고요하면서도 정돈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보였습니다. 도심에서 길을 걷는 것이 이렇게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 살면서도 여러 문화적 차이를 느꼈지만 한국에서는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한국은 프랑스보다 훨씬 더 발전된 사회적 시스템과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매우 효율적이고 깨끗했으며 음식 문화도 다양하고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예의 바른지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동안 중국에서 한국에 대해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 자체로 매우 고유하고 뛰어난 역사를 가진 나라였으며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저를 더욱 한국에 끌리게 했고 결국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계획하면서 저는 더 이상 프랑스나 중국에 비해 뒤처진다고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이 훨씬 더 발전된 나라로 다가왔고 그곳에서 살면서 배울 점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그 문화에 깊이 스며들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인들과 어울리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 예절까지 전부 배우고 싶다는 생각뿐이네요. 중국에서 했던 경험들을 전부 잊고 싶고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